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시험 보기 직전까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로 이번에는 구성해 봤습니다. 직전까지 반드시 외우다가 시험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니 짧고 굵게 1시간만 투자하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해보험 설계사는 손해보험 과목과 제3보험 과목 두 개를 봐야 된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시험지는 한 장을 풉니다. 한 장을 풀 때 손해보험과 제3보험하고 공통적으로 묶여있는 부분 18번부터 33번 단락에 해당하는 공통 부분에 대해서 핵심 요약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모집할 수 있는 자를 봤더니 보험 모집에 대한 정의 먼저 보도록 할게요. 보험회사를 위해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보험 모집이라 합니다. 중개는 법률적인 효과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를 이야기를 하고 대리한다라는 것은 법률적인 권한이나 효과, 법률 효과를 본인이 직접 다 행사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집할 수 있는 자를 봤더니 설계사, 중개사, 보험 대리점, 회사의 임직원이 보험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개하는 자는 설계사, 중개사가 있습니다. 권한, 중개하는 자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보험회사에 소속되거나 보험 중개사에 소속되거나 보험 대리점에 소속되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소속된 설계사만 있다? 아닙니다. 자, 반면에 대리하는 자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대리점이라고 할 겁니다. 대리점. 대리점은 유자격자 1명 이상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100인 이상의 큰 법인인 경우에는 10% 이상의 설계사를 유자격조로 둬야 됩니다. 대리점은 회사의 권리와 권한을 다 행사하기 때문에 영업보증금을 보험회사에다가 개인 보험 대리점인 경우에는 1억, 법인 대리점인 경우에는 3억을 예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은행에서도 보험 상품을 파는 걸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라고 합니다. 은행은 건실하기 때문에 영업보증금 보험회사에다 예탁한다 안 한다? 예탁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요.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 손해보험에만 있어요. 제목에서 보다시피 손해보험에만 존재하고요. 이렇게 어려운 시험 보지 않습니다. 다만 간단 손해보험에서 팔 상품 한두 가지 정도는 팔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 8시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 모집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한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임직원이 보험 모집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감사위원은 보험 모집할 수 없다. 그래서 사사사는 보험 모집할 수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사가 되면 법정 의무 교육이 있습니다. 법에서 꼭 들으라고 하는 교육인데요. 처음에 신규나 경력자가 보험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등록 교육을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설계사가 우수한 설계사로 성장하기 위해서 2년마다 한 번씩 듣는 보수 교육, 2년마다 한 번 듣되 한 번 들을 때마다 6개월 안에 이수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불안전 판매 방지 교육이 있습니다. 불안전 판매 방지 교육은 품질보증권으로 해지가 되거나 민원건으로 해지가 되거나 무효건을 가입해 왔을 때 작년 동안 내가 모집한 계약의 1%와 3건 이상 되면 협회에서 그 대장사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의무교육은 등록, 보수, 불안전, 판매, 방지 교육 3가지가 있다 기억하시고요. 모집 종사자는 시험과 교육을 들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돼야 돼요. 자, 금융위원회는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이에요. 그러면 손발로 움직이는 조직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등록 업무를 보험 설계사나 대리점을 손해보험협회에서 등록 업무를 하고요. 보험 중개사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에서 중개사 등록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되 자, 모집할 수 있는 자로 등록하는 거를 우리가 등록이라고 이야기할 거고 회사에 입사하는 거를 위촉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죠. 회사 퇴직하는 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해촉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해촉까지 하고 나서 우리가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돼 있는 거를 빼야 되는 말소 작업까지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말소를 해야만이 타사로 이직이 가능하고 말소는 해촉하면서 회사가 해주던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가서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 말소되지 않는다 기억하시되 해촉 다음에 말소가 되는데 해촉을
회사가 안 해줄 경우에는 해촉 증명서를 가져갈 수 없으니 회사에다 보낸 내용 증명 원본과 신분증 가지고 협회 찾아가서 말소 신청을 하면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집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시험 문제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겁니다. 모집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성년자는 참고로 모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집할 수 있습니다. 없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취업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 보고 교육 들으면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만 않으면 보험 설계사 일할 수 있습니다. 다음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먼저 설계사 하면 안 되는 사람 보도록 할게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사회적인 약자를 후견하는 후견인은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파산 선고 받은 자 안 됩니다. 신원 회복이 되는 복권이 되면 즉시 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이나 금소법을 위반해서 등록이 취소되거나 벌금형, 징역형,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는 형 집행이 다 끝나고 나서 2년이 경과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다 기억하시되 이렇게 보험업법을 2번 이상 위반했어요. 그랬을 때는 3년 경과해야 되고 횟수에 상관없이 고객 돈, 보험료, 대출금, 보험금 등을 내 맘대로 유용했어요. 그랬을 때는 3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설계사 등록 제한 사유였어요. 자, 그 다음에 대리점 등록 제한 사유 볼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설계사 등록 제한 사유 더하기 설계사나 중개사는 대리점 차릴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왜 그럴까요? 자, 설계사하고 보험 중개사는 중개하는 자예요. 권한이 없죠. 근데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이 있는 대리점을 같이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설계사하고 중개사는 그만두고 대리점 차릴 수 있다. 다른 회사의 임직원 차릴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 돈을 벌면 안 되니까 차릴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했어요. 다단계 판매업자, 자동차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를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제조업자, 자동차 판매업자는 할 수 없습니다. 단 수입차하고 중고차 판매업자는 제약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대리점 차릴 수 있다. 자기 대리점은 별도의 대리점입니다. 그래서 자기 계약 너무 많이 하는 자기 대리점은 대리점을 차릴 수 없다. 기억하시고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소법에서는요. 금융상품을 예금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보장성 상품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장성 상품은 보험 상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는 보장성 상품을 파는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입니다. 대리 중개업자는 설계사, 중개사, 대리점은 보험업법에서 모집종사자로 분류를 했지만 금소법에서는 그냥 하나로 묶어서 설계사, 중개사, 대리점을 대리 중개업자 통으로 봅니다. 그래서 설계사는 보장성 상품을 파는 대리 중개업자다. 보험회사는 직접 판매업자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교차 모집은 우리는 한 회사에 속해서 한 회사의 상품을 팔죠. 근데 다른 이종의 성격의 보험 상품을 팔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게 교차 모집입니다. 그래서 교차 모집은 반드시 생명보험 회사와 손해보험 회사 짝지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대리점은요, 일사전속주의가 적용이 되지 않아 모든 회사의 상품을 다 팔기 때문에 대리점 나오면 교차 모집은 반드시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보험 판매 프로세스 볼게요. 보험 판매 프로세스 순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접정, 가계소증 이렇게 기억하시되 이렇게 외우세요. 가접정, 가계소증, 가접정, 가계소증. 자, 첫 번째 가망고객 발굴은 연고 소개를 통해서 가망고객 발굴합니다. 가망고객 발굴하고 나서 첫 만남을 갖는 단계가 접근 단계입니다. 만나서 고객의 정보 수집을 파악합니다. 고객의 인생의 목표와 고객의 꿈, 그 다음에 고객의 자산 형태 다 파악합니다. 그 중에서도 5대 필요자금 파악할 건데 5대 필요자금 몰라도 돼요. 아닌 것 하면 장례비가 항상 답으로 나왔습니다. 자, 정보를 파악했어요. 그 다음에 최적의 위험 보장을 설계 제시하는 단계가 가입 권유 단계입니다. 가입 권유했어요. 뭐 해야 돼요? 사인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최종 목표는 계약 체결 단계입니다. 계약 체결 단계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소개 확보 단계까지 반드시 가야 됩니다. 소개 확보는 증권 전달 및 사후 관리 단계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소증 이렇게 외우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가접정, 가계소증
순서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자, 우수인증 설계사 보도록 할게요. 우수인증 설계사는 협회에서 선정해서 1년 동안 자격을 부여합니다. 동일한 회사에 3년 이상 근속해야 되고 법 위반도 3년 안에는 한 건도 없어야 됩니다. 불안전 판매 건수가 0건이어야 됩니다. 한 건도 없어야 된다라는 거고 평가를 해서 봅니다. 하지만 평가 지표에 손해율은 들어가지 않는다. 인증 도용을 하게 되면 2년 안에는 우수인증 설계사 신청할 수 없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에 하기에 앞서 서두에 말씀을 못 드리고 시작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론 내용을 사진 찍을 수 있는, 화면 캡처할 수 있는 포토타임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험회사에 대해서 볼 겁니다. 보험회사는 다른 표현으로 보험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위험에 대해서 볼게요. 위험은 주관적 위험과 객관적 위험, 순수 위험, 투기 위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험 가능한 위험을 객관적 위험, 순수 위험은 보험 가능한 위험입니다. 보험회사가 인수 가능한 범위 내의 순수 위험입니다. 자, 보험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위, 사, 손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위태, 사고, 손해. 사고는요, 화재를 만났거나 폭풍우를 만났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이게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는 사고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손해는요, 경제적 가치의 상실입니다. 손실, 상실, 훼손, 멸실, 일실 등 여러 의미로 사용됩니다. 각기 틀린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자, 위태를 볼게요. 위태. 위태는 손해를 새로이 만들어내거나 증가시키는 걸 위태라고 합니다. 위태의 종류에는 물리적 위태, 도덕적 위태, 정신적 위태에 해당해요. 물리적 위태는 도로상의 빙판, 공장 내 기름걸레, 도덕적 위태는 방화, 강도, 사기 이런 것들, 정신적 위태는 졸음운전에 해당합니다. 자, 위태의 종류와 어떤 예시가 들어지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의 적이는 동질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경제 주체가 우연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걷고 보험금을 제공하는 게 보험의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동질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경제 주체가 우연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출연하여서 공동 준비 자산을 마련하고 누군가 사고가 난 거에 보험금을 제공해서 경제 생활의 불안과 불안 제거와 경감 효과를 주는 게 보험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설명 의무에는요, 18번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단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체결 권유 단계, 체결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금 지급 단계로 나뉩니다. 자, 체결 단계에서는요, 상품 설명서와 가입 설명서, 상품 설명서와 가입 설명서 주면서 1부터 100까지 다 설명해야 돼요. 자, 일반 보험 계약자가 설명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서명이나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체결 단계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일반 보험 계약자가 설명하지 마라고 할 때는 설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체결 권유 단계에서는 절대 생략 불가능합니다. 체결 단계에서는 설명 생략 가능하다 기억하시고요. 단 대리권이 존재하는지, 승낙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회사가 승낙 거절하면 거절 사유가 뭔지, 대리하고 승낙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거는 반드시 체결 단계에서 한번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리, 승낙 반드시 체결 단계에 붙어야 됩니다. 권유 단계에서는 다 설명해야 된다 했죠. 11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요. 체결 단계에서는 반드시 뭐하고 뭐, 대리하고 승낙이 붙어야 되고, 대리하고 승낙이 권유 단계에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체결 단계에서는 대리, 승낙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금 지급 단계가 있습니다. 자, 보험료의 구성 보도록 할게요. 이 보험료의 구성을 외우지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나 시험 합격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뉩니다. 그래서 영순부 이렇게 외우세요. 6번에서 9번 단락에서는 영업이란 말이 삭제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험료는 이렇게 표현되더라도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뉜다 기억하시고요. 그중에 순보험료는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나뉩니다. 그래서 순, 위, 저 이렇게 외우세요. 자, 위험보험료는 여러분들 사고가 났을 때 주는 보험금의 재원이 됩니다. 자, 부가보험료, 부, 비비비 이렇게 외우세요. 부, 비비비. B로 끝나는 거는 부가보험료에 해당한다. 신계약비는 여러분들한테 주는 설계사 급여
승계약입니다. 유지비,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점포 유지비, 늙은 직원의 인건비, 수군 관리하는 데 필요한 수군비, 이게 부가보험료에 해당한다. 자, 저축보험료 보도록 할게요. 5번에 있는 질병사망보험금과 저축보험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4번과 5번은 1번부터 50번 문제 손해보험에서도 나오고 제3보험에서도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저축보험료라는 말이 나오면 저축 무조건 특약으로만 운영합니다. 주계약으로 운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주계약 밑에 있어야 됩니다. 주계약이 상해인 경우에는 특약으로 저축보험료를 넣는 겁니다. 자, 얘는 20년, 30년, 100세 만기 이렇게 넣을 수 없어요. 15년 이내의 상품으로만 넣을 수 있고 고객에게 돌려주는 돈, 해지환급금, 중도환급금, 만기환급금, 환급금의 재원이 되는 거는 저축보험료입니다. 10년 이상 유지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자, 약관대출은요. 중간에 해지할 때 돌려받는 해지 환급금 기준으로 약관 대출해 줍니다. 만기 약관금 기준으로 약관 대출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질병사망 보도록 할게요. 질병사망도 똑같이 특약으로만 운영됩니다. 주계약이 상해사고여야 되고 손해보험에서 질병사망은 80세까지밖에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당 받아가는 보험 금액도 2억 이내입니다. 얘는 저축보험료를 못 넣기 때문에 보장성 상품으로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축보험료 질병사망, 질사라고 하는데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험료는요. 반드시 보험계약 시작하기 전에 현금 수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비가계성 선일자 수표나 은행도 어음인 경우에도 보험료를 결제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반드시 1월 내 결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보험료 정산 특별약정서 보험료 정산 특별약정서는 우리 회사에 계약이 너무 많은 사람들 특별하게 약정서 써서 관리할 거다라는 겁니다. 6개월 안에 25건 이상 올보험료로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 특별 약정서를 쓴다. 625, 500, 625, 500 숫자 동그라미 치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험료의 구성 각별이 중요하니까 반드시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보험금, 보험료 냈어요. 보험금 누구한테 줄까?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한테 7일 안에 줍니다. 지급 결정이 되고 나서 7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냥 숫자로 기억해요. 7일 안에 준다. 시험 지문에는 7일이냐, 3일이냐, 10일이냐, 15일이냐 이렇게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보험, 피보험자한테 7일 안에 준다. 인보험, 제3보험에 해당하는 거죠. 수익자한테 며칠 안에 준다. 얘는 3일 안에 준다. 그 다음에 내가 낸 돈 다시 돌려받을 때에는 보험료는 3일 안에 줍니다. 그렇게 돈을 주고받는 게 아무 때나 주고받는 건 아니에요. 소멸시효가 다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 주고받을 수 있는지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에서 고객한테 달라는 보험료 청구권만 예만 2년입니다. 그 다음에 피보험자나 수익자나 계약자가 달라고 하는 것들 있죠. 이거는 다 3년입니다. 보험료 청구권은 2년, 보험금 청구권은 3년, 보험료 반환 청구권은 몇 년? 얘도 3년입니다. 보험료 청구권만 2년, 나머지는 싹 3년이다. 기억하시고요. 가지급보험금, 회사가 추정하는 추정보험금의 50%를 먼저 지급할 수가 있어요. 지급 결정이 나기 전에 미리 지급해 주는 거를 가지급보험금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50% 한시적 후유장애, 장애 판단을 의사가 해주지 않았지만 나는 치료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돼. 그러면은 한시적으로 장애가 난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치료가 다 끝나고 5년이 지나도록 회복이 안 될 때에는 내가 받을 후유장애 보험금의 20%를 추가적으로 줄 거야. 그래서 한시적 하면 5년에 20%, 가지급금 하면 50%.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회사에서 이야기하는 보험의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 보험의 원칙. 초과보험, 중복보험, 보험자 대위하고 관련 있는 이득금지의 원칙, 실손보상의 원칙, 비례보상의 원칙 세트입니다. 먼저 이득금지의 원칙은 손해보험의 고유의 원칙입니다. 보험으로 인해서 이득을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 이상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라는 원칙이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 이득금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실손보상의 원칙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입각해서 보상하는 원칙이 실손보상의 원칙입니다. 근데 돈을 조금 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하는 비례보상의 원칙입니다. 얘는 이 세 가지 원칙은 초과보험, 중복보험, 보험자 대위하고 연관 있는 원칙이니까 기억해 놓으시고요. 수지상등의 원칙과 급부균등의 원칙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회사가 걷어들이는
순보험료의 총액은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과 합치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합치란 단어가 나오면 수지상등의 원칙입니다. 반대로 급부반대 급부 균등의 원칙은 계약자 개개인의 관점에서 걷어들이는 보험료는 누군가 사고가 나서 제공하는 보험금이 과하거나 부족함이 않아야 된다. 과부족 이 말이 나오거나 렉세스의 법칙이다라고 하면 급부반대 급부 균등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수지상등과 급부반대 급부 균등의 원칙은 내는 보험료와 받아가는 보험금이 같다라는 거 합치란 말이 나오면 수지상등 과부족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급부반대 급부 균등의 원칙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기간과 보험 계약 기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기간은 책임 기간, 유연 기간, 보장 기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험 회사의 책임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를 보험 기간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돈 받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돈을 받으면 회사는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돈 받았을 때 보험 기간이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개념으로 보험 계약 기간은 보험 계약이 성립해서 소멸할 때까지입니다. 성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승낙은 30일 안에 승낙해야 됩니다. 근데 30일 안에 승낙하는 방법은 명시로 하든 묵시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묵시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30일이 지나면 회사는 승낙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걸 승낙의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무튼 보험 계약 기간은 성립에서 소멸 때까지다. 성립의 요건은 청승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보험 기간이 일찍 시작하는 보험을 소급보험, 계약 기간이 일찍 시작하는 보험을 예정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의 분류 보도록 할게요. 상법상 인보험과 손해보험, 보험업법상 생명, 손해보험, 제3보험 이렇게 나눕니다. 보험업법상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게 화재해상 자동차 보증보험, 재보험이 있어요. 이거 모르셔도 돼요. 시험 문제에는 상법상 혹은 보험업법상 손해보험으로 묶어진 것 찾아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고 사람 몸에 관련된 보험만 제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손해보험으로 묶어진 것 찾아라 하면 몸에 관련된 보험 상품만 제외하시면 나머지는 다 손해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입 대상에 따라서요. 재물이냐 인신이냐 책임이냐 이익이냐 손해보험의 고유원칙 이익을 보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하나 이익을 보전해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이걸 기업 휴지보험이라고 할 겁니다. 운영 형태에 따라서 법에서 운영하라는 걸 의무보험,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을 임의보험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경영 주체에 따라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을 공용보험이라고 해요. 민간 사업자에서 운영하는 보험을 민영보험이라고 할 겁니다. 우리가 아는 건강보험, 얘는 공용보험입니다. 산재, 무역보험은 다른 표현으로 수출입보험, 수출보험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공용보험에 해당한다. 자동차보험은 민영보험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년 이하의 소멸성 보험을 단기보험이라 할 거고 3년 이상의 보험을 장기보험이라고 할 겁니다. 장기보험은 보장성과 저축보험료를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저축 나왔었죠? 생각하셔야 돼요. 주계약이 상해인 경우 반드시 특약으로 들어간다. 10년 이상 유지할 때는 비과세다. 환급금에 재원이 된다. 그 다음에 15년 이내의 상품으로만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처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시간의 제약이 있는 보험을 기간보험이라고 할 겁니다. 공동에서는 화재보험, 자동차보험이 기간보험이고 특정보험의 레저종합보험에는 골프보험, 수렵보험이 기간보험에 해당합니다. 구간보험은 장소, 지역에 제한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통에서는 운송보험, 적하보험, 레저종합보험에서는 낚시보험, 스키보험 있습니다. 기간하고 구간을 섞어놓은 거를 혼합보험이라고 할 겁니다. 조립, 건설공사, 여행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요. 첫머리만 따서 기화자, 기골수, 구운적, 군악스, 조, 건, 여 이렇게 반드시 기억하고 외우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가액과 가입 금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액, 법률상 보상하는 최고 한도액 가액입니다. 가입 금액은 계약서상 보상하는 최고 한도액을 가입 금액이라고 할 거예요. 가액하고 가입 금액이 같아요. 그거를 실손보상 할 겁니다. 전부보험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10억짜리 건물에 10억을 넣었어요. 전부보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부보험은 가액이 가입 금액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랬을 때는 가액에 대한 가액 금액의 비율로 비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10억짜리 건물에 내가 5억만 넣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일부 보험이다라는 겁니다. 가액 금액의 비율로 비례 보상한다. 초과 보험은요. 가액 대비 가입 금액이 훨씬 더 높은 걸 초과 보험이라고 할 겁니다. 가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합니다. 10억짜리 건물을 20억을 넣었어요. 그랬을 때 가액을 초과해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 중복보험 보도록 할게요. 중복보험은 가입 금액의 합이 가액보다 훨씬 더 높은 겁니다. 자, 초과보험은 삼성화재에 20억을 넣은 거고 중복보험은 20억을 넣되 삼성화재에 10억, DB에 10억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회사별 가입 비율에 따라 가액을 한도로 실손보상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회사에 10억, 10억 넣었는데 20억이다. 중복보험이다. 자 공동보험은 가액 대비 가입 금액의 합이 가액보다 적거나 같을 때 공동보험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회사가 가입돼 있는 거기 때문에 회사별 가입 금액, 가입 비율에 따라 같으면 실손보상, 적었을 때는 비례보상합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10억인데 S사에 5억, D사에 3억, 예를 들어 M사에 2억 이렇게 10억을 넣었어요. 같죠? 그걸 공동보험이라고 할 겁니다. 회사의 가입 비율에 따라 그럴 때는 실손보상하고 합친 금액이 작아 그랬을 때는 가액에 대한 가액 금액의 비율로 비례 보상할 겁니다. 이걸 공동보험이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죠? 지금 공통 설명하고 있는 거 이론 요약적지 돼 있는 거 스캔할 수 있도록 제가 시간 한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사진 찍어서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외우다가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지금 사진 찍으세요. 찰칵.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계약 관계에서는요, 보험 계약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계약자하고 보험회사입니다. 계약자와 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보험회사가 존재한다. 계약자는요, 보험의 신이에요. 그래서 가입에서 해지까지 모두 계약자만 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수익자도 바꿀 수 있어요. 자, 철회 보도록 할게요. 계약 체결하고 나서 내가 이 보험 상품을 유지하고 싶지 않아. 반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증권 받은 날로부터 15일,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반품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취소는요. 회사의 규칙입니다. 자청약 위반했을 때 계약자의 요청에 의해서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어요. 자, 회사가 잘못한 건데 회사가 스스로 잘못했다 하진 않아요. 그래서 계약자가 잘못한 거를 드러내고 3개월 안에 취소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청약 위반인데 자청약 위반 뭐였죠? 완전 판매 3대 기본 지키기, 자필 서명,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 전달 및 중요 내용 설명 이게 줄여서 자청약입니다. 자, 회사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돌려받을 때에는 취소를 할 때에는 보험료를 다시 돌려받아야 돼요.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습니다. 장기보험은 약관대출이율, 단기보험은 정기예금 이율로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는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지는요. 계약자, 피보험자, 그들의 대리인이 잘못했을 때 해지 당하는 겁니다. 보험금 청구 시 계약 전 알릴 의무인 고지 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인 통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보험회사가 안 날로부터 1개월 안에 해지 당합니다. 해지 당하는 거 계약자 피보험자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보험금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하지만 내가 저축보험료로 낸 거는 해지 환급금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 고지 의무. 고지 의무는 계약자 피보험자 그들의 대리인의 의무예요. 수익자 고지한다 안 한다? 고지하지 않는다. 기억하시되 고지의 방법은 말로 하던 서면으로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청약서의 질문지를 통해서 할 겁니다. 화재보험은 피보험자의 개인적인 정보 중요하지 않아요. 이 건물 누가 와서 살고 있고 뭘 저장해 놓고 어떤 걸로 지어졌고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단 상해보험은 직업 직무가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통지 의무라고 하죠. 위험이 변경돼서 증가됐다라는 게 통지 의무입니다. 자, 계약하고 나서 화재보험 계약했는데 집을 팔았어요. 양도하거나 물건에 대해서 이전할 때는 회사에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복보험 체결할 때 알려줘야 됩니다. 30일 이상 집을 비우거나 휴업할 때 알려줘야 됩니다.
자, 안에 인테리어 작업하거나 집을 수리하거나 증축하거나 개축할 때, 수리할 때, 15일 이상 수리할 때 알려줘야 됩니다. 수리하는 게 위험해요? 비우는 게 위험해요? 수리하는 게 위험합니다. 무효 보도록 할게요. 무효. 무효는요, 통탈 털어서 제일 중요해요. 절대 공통의 손해의 재산보험에 각각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립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불성립하고 틀리고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해지하고도 틀립니다. 자,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취소하고도 틀려요. 자, 이미 사고가 발생했어 알고 집어넣으면 무효입니다. 계약자의 사기로 넣는 초과보험, 중복보험 무효입니다. 가액보다 훨씬 더 많이 집어넣는 계약이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약자의 사망보험금 집어넣는 건 무효입니다.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금 집어넣는 건 무효예요. 다만 심신박약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본인이 직접 계약 체결을 했어요. 그럴 때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타인의 사망보험금을 넣을 때 타인이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도 무효입니다. 자, 그런데 단체보험인 경우에는 예외예요. 이만큼 무효는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부활, 돈을 못 내서 죽은 거 다시 살리는 게 부활이죠.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연체보험료, 연체이자, 어, 고지 의무, 계약자 난일 의무죠. 회사에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보험료, 이자, 고지 의무 해야 된다. 3년 안에 부활할 수 있고 약관에서 정한 시기에서 시작합니다. 양도. 물건을 양도할 때 통지해줘야 된다 했죠. 그러면 보험 관계도 자동으로 승계된 걸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선박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승계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법 관련된 위반 처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사기치다 걸렸어요. 그러면 45벌 처벌 받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자, 사기는요, 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서 가중 처벌합니다. 원래형의 2분의 1까지. 그 다음에 사기 이득액이 5억에서 50억 사이 많이 해먹었을 때 이럴 때는 무조건 3년 살아요. 유기, 무기, 징역 이런 거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횟수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5억 이상 해먹었어요. 그러면 5년 이상 삽니다. 자, 벌금으로 병가한다. 상습범 처벌합니다. 한 번, 두 번 상습범 처벌해요. 그 다음에 경성사기와 연성사기가 있어요. 경성사기는 보험 사고를 새롭게 일으키는 겁니다. 고의로 사고를 내는 거. 고의의 경성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성은 이미 사고가 났어야 하지만 과장해서 부풀리는 거를 연성사기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경성사기 고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이에요. 무조건 음주운전은요. 사람이 죽으면 3년 유기무기 구분하지 마세요. 상해를 입혔으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0.2 이상 많이 먹었죠. 위험운전 치사상죄에 해당하는 건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거고요. 이거보다 시험 문제 더 잘 나오는 거 면허 취소 사유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죽거나 다쳤어요. 사상했어요. 그 다음에 0.08인데 불기만 했어요. 그랬을 때도 면허 취소입니다. 측정 불응했어요. 면허 취소입니다. 바로 측정 불응할 때는 1년이 경과해야 면허 딸 수 있습니다. 자, 음주출정에 2회 이상 걸렸어요. 그랬을 때에는 2년 지나야 면허 다시 딸 수 있다. 2회에 2년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03에서 0.08은 면허 정지 100일입니다. 0.03 이하 있죠. 0.08 미만. 0.03 미만 죄송해요. 이랬을 때는 그냥 훈방합니다. 0.03 미만일 때는 훈방한다. 자,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에서는 전자석 안전벨트 매도록 돼 있죠. 뒷좌석 안 매는 거 아니에요. 꼭 매셔야 됩니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갱신 적성 검사 주기는 3년이다. 자전거 음주 단속합니다. 경사로에서는 미끄럼 방지 기능 해놔야 되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 금지돼 있어요. 회전교차로, 시외로 나가면 회전교차로 많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서 진입해야 됩니다. 돌고 있는 차가 우선이에요. 자, 차도하고 보도가 구분이 없어. 그랬을 때는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차가 간다고 빵빵거리면 안 돼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보이면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보행자가 가고 있을 때만 일시정지했거든요. 근데 보행자가 횡단보도 쪽으로 근접해 오면 그때부터 일시정지해야 된다.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절대 모르면 안 돼요. 자,
책 공통에서 법을 위반하거나 상호협정 위반해서 제재금을 받는 경우 이거 구분 지어 드릴게요. 누군가 신고해서 나를 처벌을 하려고 할 때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입니다. 특별이익 제공을 했어요. 특 33벌 처벌받습니다. 연보험료의 10%거나 3만 원하고 비교해서 적은 것보다 많이 받으면 특별이익 제공입니다. 결론은 3만 원 이상 받으면 특별이익이라고 하시면 돼요. 특별이익. 특 33벌 처벌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겁니다. 무자격자한테 보험 모집했어요. 일시적인 무자격 상태에서 보험 모집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나 화장품 매판원 이야기하면 무자격자 모집입니다. 무11벌 처벌받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가입 차별했어요. 장 33벌 처벌받아요. 자, 그 다음에 45벌 처벌받습니다. 사기치다 걸리면. 그 다음에 난폭 운전하다 걸렸어요. 난이로 벌 처벌받아요. 1년 이하의 징역. 얘는 500만 원, 100단이에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거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신고하면 징역형을 살거나 벌금형을 살거나 사자성어 5개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8번에서 21번으로 넘어오면 자, 법을 위반했어요. 과태료 처벌받는 게 있어요. 얘는 과태료는 누가 잘하나 못하나 감시해서 법을 위반한 게 드러나면 나라에서 법을 위반한 게 드러나면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는 겁니다. 무조건 다 과태료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과태료인데 장애인 가입 차별할 때 아까 장 33벌 처벌받는다 했죠. 과태료 얼마니? 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고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 말까지 나오면 과태료 3천입니다. 장애인 차별했다. 어떻게 처벌받니? 장 33벌 처벌받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어떻게 처벌받니? 3천 과태료입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소법입니다. 뭐 수수료 부당 지급이나 부당 영업행위 관련해서 이런 것들 나와 있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소법 위반은 무조건 다 1억입니다. 기억하세요. 금소법 위반은 다 1억이다라는 거. 32번에서 33번으로 오면 나이로 환자 입원 환자를 외출 외박 마음대로 못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관리를 병의원에서 해야 됩니다. 병의원에서 하되 이걸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을 때에는 병의원에다 300만 원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래서 외출 외박에 대한 대장은 3년간 보관해야 되고 보험회사는 외출 외박을 아무 때나 기록 대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원 조치하거나 전원 조치할 수 있습니다. 자, 자동차 사고가 나면 정비업체에 차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전 견적서 사후 내역서를 반드시 정비업체는 의뢰자한테 줘야 됩니다. 사고 난 자한테. 자, 그 다음에 상호협정에 따른 제재금입니다. 제재금은 벌금형이나 과태료 처벌 받기 전에 법을 위반하기 전에 우리끼리 잘 해보자라는 걸로 상호 공정경제 질서 확립에 따른 상호협정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협정을 맺을 때는 금융위원회 허락을 받고 맺어요. 그래서 상호협정을 맺으면 이를 위반할 때는 제재금을 걷자라는 겁니다. 자, 모집 종사자한테 특별이익 제공받았어요. 3천 제재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이익 제공을 약속했어요. 아직 안 줬죠? 약속만 했어요. 제재금 1,000만 원입니다. 무자격자 보험 모집했어요. 3천 제재금입니다. 승한계약했어요. 승한계약 깨고 다시 들어오는 거를 승한계약이라고 할 겁니다. 자, 건당 100만 원부터 최고 3천까지입니다. 얘는 건당도 중요해요. 최고 3천까지입니다. 자, 모집 종사자가 다른 모집 종사자한테 넘겼어요. 이걸 경유라고 합니다. 경유는 제재금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그래서 기억하시고 이거는 각별히 이 장표는 눈에 콕 찍어서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공통 단락 핵심 요약 정리해드렸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외우고 가셔도 시험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1탄 해드렸고요. 2탄에서 손해보험과 재산보험 핵심 요약 강의 추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장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